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 다랑아리, 보기엔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랑아리를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운을 막고 금전운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부잣집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다랑아리.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항아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좋은 기운을 품기도 하고 오히려 재물을 쫓아내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곳에 두면 큰일 납니다. 금전운이 완전히 끊기고 들어오던 기운마저 막혀버리는 최악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랑아리를 두면 안 되는 위치와 재물운을 부르는 올바른 장소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원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다랑아리는 그 이름처럼 보름달처럼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백색의 은은한 빛을 머금은 이 항아리는 한국 도자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예로부터 다랑아리는 넉넉함과 비움을 함께 담고 있는 그릇이라 불렸습니다. 모든 걸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배를 가졌지만 동시에 스스로 텅 비워내는 겸손함을 갖춘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다랑아리를 마음의 평온을 주는 물건 혹은 행운을 부르는 도자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다랑아리가 모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잣집이나 예술 감각이 뛰어난 집에서 거실 한가운데 책장 위, 현관 옆 등 다양한 자리에 다랑아리를 두고 기운을 정리한다는 말까지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풍수에서는 다랑아리가 가진 기운의 특성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데나 놓으면 오히려 좋은 기운을 막아버리고 집안의 재물운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다랑아리는 어떤 성격의 물건이고 왜 위치가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풍수에서는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에도 기운과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다랑아리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도자기 같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품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랑아리는 속이 비어 있고 입구가 좁기 때문에 기운을 한번 받아들이면 쉽게 흘러나가지 않고 안에 머무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놓으면 좋은 기운을 오래도록 품고 집안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쁜 기운이 흘러드는 곳에 다랑아리를 두면 그 탁한 기운을 그대로 빨아들여 집안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 옆, 입구 쪽처럼 기운이 들고 나가는 통로나 오염된 장소는 다랑아리에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다랑아리는 너무 강하거나 날카로운 기운이 있는 공간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에서는 다랑아리의 부드럽고 고요한 기운이 눌려버리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랑아리는 마치 사람의 마음 같아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릇의 역할이 달라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다랑아리의 위치가 재물운, 건강운, 가족 간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랑아리를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금기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다랑아리를 두셨다면 지금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랑아리를 두면 안 되는 위험한 자리들입니다. 첫째, 현관문 바로 앞.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곳에 다랑아리를 두면 들어오려는 기운이 항아리 안에 갇히고 집 안 전체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다랑아리는 흡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전운이 들어오다가
항아리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운이 막히는 집이라는 말, 바로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화장실 근처. 화장실은 풍수에서 탕한 기운, 즉 더럽고 막힌 기운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곳에 다랑아리를 두면 항아리가 그 탁한 기운을 고스란히 빨아들여서 결국 그 기운이 다시 집안으로 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건강운과 재물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집안에 냄새가 돌거나 갑자기 지출이 늘기 시작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셋째, 침실 한가운데 또는 침대 머리만. 침실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가 쉬는 곳, 즉 가장 민감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다랑아리를 침실에 두면 자는 동안 몸에서 빠져나오는 기운을 흡수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침대 근처에 두면 부부간의 정기나 운이 약해진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세 곳 중 한 곳에 다랑아리를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이 끝난 뒤 바로 위치를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랑아리를 두면 좋은 위치. 이 자리에 두면 재물운과 평온함이 함께 들어옵니다. 첫째, 거실 안쪽 햇볕이 드는 곳. 다랑아리는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거실처럼 기운이 활발하게 오고 가는 공간, 그 중에서도 햇빛이 드는 따뜻한 자리에 두면 아주 좋습니다. 햇살을 받아 항아리가 따뜻해지면 그 안에 담기는 기운도 따뜻하고 밝은 기운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단 거실 한가운데보다는 벽면 가까운 쪽, 사람의 동선에서 조금 비켜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야 기운이 편안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둘째, 서쪽 방향의 벽면 위. 풍수에서는 서쪽은 금의 기운, 즉 재물운과 연관이 깊은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쪽 자리에 다랑아리를 두면 흘러들어오는 금전운을 항아리에 머물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원목 선반이나 받침대 위에 올려두고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닦아주면 더욱 좋은 기운을 머금게 됩니다. 셋째, 문이나 출입구 바로 앞이 아닌 벽 쪽이나 모서리. 다랑아리는 정적인 기운이 강해서 사람들이 자주 지나치는 출입구 바로 앞보다는 살짝 구석지지만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거실 소파 뒤쪽 벽면, 식탁 맞은편, 벽장 위 또는 작은 화분 옆 공간처럼 시선은 가지만 방해받지 않는 자리가 풍수적으로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다랑아리와 함께 두면 좋은 풍수 소품, 기운을 더욱 맑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궁합 소품들입니다. 첫째, 청금석. 푸른빛이 도는 이 돌은 지혜와 평온함을 상징하며 다랑아리의 흰 기운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다랑아리 옆에 작은 청금석 하나만 놓아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잦은 집에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둘째, 황동동전 또는 옛날 돈 모양의 풍수동전. 재물운을 상징하는 황금빛 금속 소품입니다. 작은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 항아리 옆에 놓거나 항아리 밑받침에 깔듯 놓아두면 돈을 모은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다만 너무 번쩍거리거나 숫자가 많은 건 피하고 3개 또는 6개처럼 풍수적으로 좋은 숫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백색 또는 투명 크리스탈. 맑고 투명한 기운은 다랑아리의 기운을 정화하고 밝게 유지시켜줍니다. 다랑아리 옆에 크리스탈 구슬 하나를 살짝 얹어두거나 작은 수정 원석을 함께 배치해 보세요.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운 정화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넷째,
흰색 계열의 작은 생화나 화분. 다랑아리는 흰색이 중심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같은 색 계열의 생명력 있는 식물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수국, 백합, 난 종류의 흰 꽃이나 작고 둥근 잎의 다육식물이 항아리 기운과 조화를 이뤄 재물운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한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다랑아리를 구입해서 현관문 바로 앞쪽 장식장 위에 올려두셨다고 합니다. 당시엔 그냥 멋스러워 보여서 장식용으로만 생각하고 두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이유 없이 짜증이 많아지고 남편분은 갑자기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거래처와의 마찰이 생겼고 자신도 자꾸 피곤하고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풍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고 혹시 다랑아리 위치 때문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다랑아리를 거실 안쪽 햇빛이 드는 서쪽 벽으로 옮기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의 거래 문제가 해결되고 잠도 예전처럼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이 항아리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기운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랑아리를 좋은 자리에 옮긴 뒤로는 집안 공기부터 사람 마음까지 부드러워졌어요. 이처럼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품 하나의 위치만 바꿔도 기운이 달라지고 운이 열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랑아리 관리 요령과 좋은 날. 다랑아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담고 머무르게 하는 그릇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운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항아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닦아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운이 고이려면 그릇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입구 주변과 몸체 곡선 부위, 그리고 받침대 아래는 손이 잘 안 닿는 곳이라 더 자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 하나, 항아리를 닦기 좋은 날은 바로 음력 보름입니다. 달이 가장 환하게 뜨는 날, 그 밝은 기운을 항아리에 담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날 가볍게 젖은 천으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맑은 기운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고 환기와 함께 닦아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항아리를 닦을 때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이 머물러 주세요라는 작은 인사말을 함께 건네보세요. 풍수는 결국 정성과 마음의 흐름을 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항아리라도 먼지와 무심함에 방치되어 있다면 그 안엔 기운이 고이지 않고 오히려 나쁜 기운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다랑아리는 그저 예쁜 장식품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품고 재물운과 평안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죠. 하지만 이 귀한 다랑아리도 현관문 앞, 화장실 옆, 침실 한가운데 같은 잘못된 자리에 놓이면 오히려 금전운과 건강운을 빼앗아가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빛이 드는 거실 안쪽, 서쪽 벽면, 사람의 동선에서 살짝 비켜 있는 고요한 자리에 두면 그 항아리는 좋은 기운을 담고 집안 전체에 복을 머물게 하는 복그릇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랑아리의 진짜 힘은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집안을 둘러보세요. 혹시 다랑아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기운이 도는 자리인지 막힌 자리인지 확인해 보시고 아직 없더라도
이 영상을 기억해 두셨다가 언젠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흐름을 바꾸고 운을 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복은 먼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돌아보고 하루 한 번씩 정리하고 작은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 것. 그게 바로 운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집에 그리고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올라갈 수 있도록 소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랑아리 이야기나 풍수 궁금증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밝은 기운과 풍요로움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